정말 안 갚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로 이렇게 해서 수십 년간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사회 곳곳에 정말 수십 수백만 명이 계십니다. 경찰이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개인회생은 제도권 안에서 내가 갚을 수 있는 최대한 돈을 이제 갚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좀 반대로 네. 돈을 끝까지 안 갚으면 어떻게 되죠? 얼마 전에 상담 사례인데요. 70대 중반의 이제 어르신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파산을 하고 싶다. 20년 전에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큰 빚이 있었는데 내가 죽기 전에 이걸 정리하고 가고 싶다 라고 하시면서 상담 의뢰를 하셨어요. 파산할 자격도 되고 뭐도 되는데 수임료가 얼마다 이러시니까 이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삶을 마무리 하시겠다는 그런 표현까지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이 종종 있어요. 신용불량으로 20년 넘게 사시다가 유튜브도 보편화되고 이러니까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있네? 나 이거 한번 해볼까? 하고 봤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고 비용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냥 그 생활 그대로 사시련다라는 사는 분들이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게 개인회생에 대한 영상을 올리면은 많은 분들이 댓글로 비난을 하세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리지만 개인회생은 갚는 제도거든요. 파산도 갚는 제도예요. 정말 안 갚는 분들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안 갚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이걸 알아야지 안 갚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겠죠.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로는 돈 갚아. 언제까지 갚는다고 했잖아요. 우리 친구들 사이에 많이 그러잖아요. 되게 말하기 불편하죠. 채권자들은 좀 더 쉽게 말을 하겠죠. 돈 갚으라고. 갚으라고 말을 하려면은 채무자의 연락처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첫 번째로는 연락처를 숨겨야겠죠. 채권자에게. 채권자는 내 연락처를 법원을 통해서 얻어낼 수가 있어요. 법원에 나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은 각 통신사에 내 이름으로 가입한 전화번호를 싹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화선을 사용하더라도 휴대폰 명의가 4명이면은 돈을 떼어먹지 못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휴대폰을 타인 명의로 개통을 하셔야겠죠. 그 다음으로 또 주소지도 이 채권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은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주민등록 초본에 등록되지 않은 곳에 전입신고를 안 하고 살고 있다면은 채권자가 나한테 전화할 수도 없고 나한테 우편물을 보낼 수도 없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채권자로부터 안전하게 되겠죠. 그런데 또 뭐가 있냐면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죠. 4대 보험에 가입이 되면은 또 채권자는 그 4대 보험 가입 정보를 통해서 내가 어느 직장에 다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직장으로 찾아와서 채권 추심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직장도 내 이름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되거나 내 이름으로 일을 하더라도 4대 보험은 가입을 안 해야겠죠. 그 다음으로는 또 내가 직장에서 급여를 받을 때 내 통장으로 받으면은 당연히 채권자들이 압류하고 추심해요. 이거는 1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서 돈을 받을 때도 다른 사람 계좌로 받거나 현금으로 받거나 이런 방법을 해야 돼요. 이 과정에서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다른 사람의 계좌로 받다가 그 사람이 그 돈을 가져가는 수가 있어요. 또 4대 보험을 가입 안 하고 일을 했는데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다 다쳤어요. 그러면은 산재 혜택을 못 받아요. 또 미납을 하는데 건강보험료는 낼 리가 없잖아요. 또 병원에 갔을 때 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또 다른 사람 보험을 사용해야 되니까 이제 불법이 계속 쌓게 되겠죠. 이런 불편함은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해서 수십 년간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사회 곳곳에 정말 수십 수백만 명이 계십니다. 채권 추심은 10년이 되고 20년이 돼도 계속 하나요? 채권 추심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면 안 하겠죠. 채권 추심업체에서 대부업체 양도가 되고 양도가 되면서 점점 싼 값에 팔려서 양도가 될 텐데 소멸시효로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 채권에 대해서 어느 통장이라도 압류가 걸려 있으면 소멸시효가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20년, 30년이 되더라도 이 사람이 언제라도 짜잔 하고서 이제 없어졌겠지 하고 전입신고하고 4대 보험 받고 그러면은 바로 이 사람을 찾아내서 바로 추심이 들어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살고 계신 분들이 있고요. 버젓한 직장이 있거나 아니면은 자식들이 있는 분들은 이런 길을 선택을 못 해요. 이런 분들은 실제로 대부분 고시원에 살고 있고 일용직을 하시고 통장 거래도 제대로 못 하시는 그런 신용불량자 상태로 사시는데 비난을 하려면은 이런 분들을 비난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개인회생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갚으려는 사람보다는
사람들이 개인회생을 하는 사람을 비난하는 가장 큰 게 비도덕적이다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돈을 안 갚는 게 아니라 못 갚는 거거든요. 돈을 안 갚으면은 그거는 뭐 사기고 뭐 횡령이고 범죄로 처벌받아 마땅하겠죠. 그런데 이분들은 내가 버는 돈 전부로 돈을 갚아도 빚을 다 못 갚는 사람들, 내가 가진 자산을 다 처분해도 빚을 못 갚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개인회생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사실 뭐 비난하지 말라는 말은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건 개개인의 가치관의 차이니까. 그런데 조금은 다른 시선으로 이런 분들을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돈을 안 갚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돈을 안 갚고 숨어 있다가 네. 경찰이 찾아오거나 하는 일은 없나요? 경찰이 찾아오는 일은 없죠. 경찰에 잡히면은 뭔가 부정한 것들이 다 드러나는 그런 게 아닌가요? 경찰은 형사적인 것만, 형벌로 처벌받는 것만 터치를 할 수가 있고요. 돈을 안 갚는 거는 민사적인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경찰이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럼 만약에 사기로 이미 고소를 당했는데 그걸 네. 안 갚고 도망다니다가 음주에 걸렸다. 그러면은 바로 체포되죠. 그 사람은 아마 이미 지명수배된 상태일 거기 때문에 그럼 바로 체포됩니다.